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가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는 지방에 짓건 서울에 짓건 건축비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과 서울은 토지 가격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분양가를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공통된 분모인 이 건축비에 토지비, 그 다음에 사업비를 더하고 사업주가 돈이 남아야 되는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일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개발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의 위치를 이 매출 부분 전체적인 매출을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상가입니다. 상가. 이 상가가 팔릴 수 있는 지역이냐 팔릴 수 없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분양가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세요. 최근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곳이 구로, 가산, 영등포, 강서, 그다음에 성동구 요 정도가 준공업지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준공업지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늘리지도 않고 더 줄이지도 않습니다. 이 준공업지역에 한해서만 이제 그 기업체들 공업에 관련된 산업에 관련된 분야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준공업지역에만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안에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갔을 때 가장 용적률을 많이 받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안에 다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그 외의 건물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상 사업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로 가산 같은 경우는 토지가가 이제 거의 2,5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2,500부터 3,000 중반까지 거의 3,000만 원에 육박하는 평균적인 토지가격이 되었고요. 영등포 강서 지역은 이미 3,000만 원이 넘었고, 그 다음에 성수동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준공업 지역이 지금 현재 서울이 그렇고, 봐보세요. 그런데 이제 서울을 벗어난 위성 지역, 쉽게 얘기하면 뭐 고양시, 김포시, 그 다음 인천, 부천, 그 다음에 수원, 의왕, 안양, 뭐 그 다음에 하남, 그 다음에 구리 이런 정도에 보면 이제 토지 가격이 서울하고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간단히 따지면 비교 대상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표본이 적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구로 가산 같은 경우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가 형성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현재 130개 가량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표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비싸다, 어디가 싸다 이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어떻게든지 싸게 사야만 분양을 함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을 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 지역을 한번 볼게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가격은 서울보다 훨씬 떨어지죠. 떨어진데 이미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분양가를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지금 최근에는 뭐 1200, 1300, 1400 요 정도까지 분양가가 서울에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업체들이 샀던 전유물이었던 이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이 금액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 지역도 이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 거부감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게 실질적으로 고분양가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분양가를 싸게 분양할 수 있는 지역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은 차라리 조금 더 좀 더 편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 자체가 그 금액을 비싸게 안 느끼는 느낌인 것이죠. 서울이 지금 사실상 조금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고전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일반 투자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려고 봤을 때 사실 오피스텔 가격보다 이제 가격이 높아요. 예전에는 오피스텔 가격보다 훨씬 가격이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오피스텔이 뭐 평당 뭐 11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했을 때 뭐 700, 800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느낌상으로 굉장히 싸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로 상대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오피스텔이 1200, 1300만 원을 하는데 지식산업센터가 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요 사이대로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분양이 현재 2019년 시점에서 굉장히 지식산업센터가 잘 되어가고 있는 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양가가 합리적이냐,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시행 현장이든 어떤 분양 현장이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이해타산을 따졌을 때 남지 않는 장사를 하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비했을 때 이 사업주가 과한 욕심을 내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비싸면 개인 투자자가 그만큼 가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폭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빨리 사업을 정산을 하고 정리를 해버리기 위해서 분양가를 적정 분양가로 책정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폭이 커진다라는 개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이거를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지금은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그 분양을 받는 수요층이 많이 다변화됐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기업체 하나만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았던 굉장히 틈새 중에 틈새였던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은 일반 개인이 사업자를 내서 분양을 받아서 기업체한테 임대를 주는 굉장히 틈새 중에서도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지식산업센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거기다가 대출을 80%까지 해주고 내자금이 최소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개인이 투자하기가 좋은 환경이 열려버린 개념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양가가 좋을지 안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은데, 주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는 시간이 작년일 때, 올해일 때,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이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인식이 700만 원대 분양가가 비싸지 않게 느껴지고, 800만 원대 분양가가 비싸지 않게 느껴지고, 900만 원대 분양가가 비싸지 않게 느껴지고, 이런 것일수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변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토지가는 상수로 있었던 건축비는 항상 고정이기 때문에 토지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대한민국 시점에서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올라갈 수밖에. 어느 때가 됐든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가가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토지를 팔려고 했던 토지주는 그 기대치가 머릿속에 들어온 이상 그거보다 이하로는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최대한 지금,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뭐 더 좋은 물건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분양가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게 이제 가치적으로 봤을 때 주변이 좀 비싼 가치가 있었을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약간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선택하고 또 초이스를 할 때 가치적인 부분하고 당장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을 이렇게 고려해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식의 변화,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가치에서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게 어디가 싸다 어디가 비싸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을 좀 잘 해볼 필요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